그레이스님 먼저 해주실래요? 그러면? 아, 네. 저는 성공적인 설득력을 위한 60가지 방법이라는 하워드 씨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여기에 낡은 법칙에 구애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10가지로 옛날 법칙, 뭐 지금 현재 법칙해서 나눠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타이머 안 누르셨어요. 타이머. 이걸 보면서 아, 나도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했는데, 세 번째가 이게 있거든요. 사람을 설득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면 당황해서 도망친대요. 근데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붙들고 끝까지 씨름한다. 이게, 어, 낡은 법칙의 신법칙이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못했던 것들이 여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려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이 들었습니다. 글씨가 되게 커요. 이게 큰 큰 글씨. 글씨인가 보네. 네네. 그래서 저도 이런 큰 글씨가 이제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A4 용지 사이즈더라고요. 큰 글씨 네. 책이. 네. 아주 그거 보면 아주 시원시원해가지고. 네, 시원시원하고 좋아.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우리 그레이스님은 끈질기게 실천하자가 네. 액션인가요? 네. 좋습니다. 전 오늘 루틴도 저의 책 태고 준비하고 듣곡지 마무리하고 네.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비님 그 다음 해주시겠어요? 저는 퓨처 셀프 읽었고요. 제가 읽었던 부분은 미래의 나에 대한 투자였고, 미래의 나를 사랑할수록 미래의 나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미래의 나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현재의 나는 힘을 모아 엄청나게 강력한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또 댄 설리번이 현재를 더 나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이렇게 미래를 좀 많이 꿈꾸면서 사는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당장 내일을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게 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래, 나도 그랬었지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년 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려보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려볼지 한번 오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멋지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 작가님 그 다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이 이제 66일 중에서 62일 차가 돼가지고 희망에 좀 차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이면 멋지십니다. 66일이 일단 완성이 돼서 100%좀 출석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책 제목은 백만장자 작가 수업. 1분 어, 해주시고요, 네. 그레이스님. 키워드는 브랜딩이에요, 브랜딩. 그래서 평생 자산이 되는 개인 브랜딩에 대한 건데 나눌 내용은 이제 이분은 결국은 책을 쓰면은 책을 그러니까 잘 팔리는 뭐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을 쓰면은 이런 브랜딩이 다른 어떤 걸 하지 않더라도 된다 이런 게 궁극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작가가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이름 석자만으로 읽히는 브랜드가 되는 것인데 개인 브랜드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 팔리는 책 쓰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생 자산이 당신 이름에 투자해라. 그 다음에 이제 잘 팔리는 책을 써가지고 그 자기 브랜딩, 유명 브랜딩을 갖다가 이제 하라는 내용이고 그 결국은 이제 잘 팔리는 책을 쓰려면 읽히는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 음, 싶은 말, 그 다음에 의도한 대로 내용을 전달하는 글쓰기 기술, 그리고 독자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지만은 잘 팔리는 책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자기 브랜드는 당신의 책을 가져라는 말로 기억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멋지게 어필하는 거가 블로그로부터 시작하니까 블로그를 잘 꾸며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액션은 이제 지난주에 시작된 노션 라이프에 나오는 인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실습 템플릿이 있어서 노션 실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1분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세이노의 가르침 읽었는데요. 그냥 이제 이렇게 아무 데나 사실 펴서 읽어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이제 오늘 여기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게 접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접대. 어, 다른 그런 회사나 이런 사람들을 접대하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한국을 약간 혐오한다는 식의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제 2차를 가거나 이러려면 차라리, 창녀촌을 가라. 막 이렇게 완전 뭐, 쌍욕을 막 써놨더라고요. 이 개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걸 써놨는데, 이걸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로 찐이구나. 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왜 이거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회사 다닐 때 저도 이제 접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들 접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다른 우리한테 돈을 내는 그런 이제 협회들한테 제가 가서 막 술 마시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비상시적 성공법칙이라는 책에 싫어하는 걸 쓰라는 것에 접대하는 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그걸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당신이 죽으면 당신 무덤에 탁 하고 가래침을 뱉을 사람들이 줄지어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가 모르겠다. 이 개새끼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러면서 젊었을 때 세상이 더럽다고 욕하고 침뱉던 당신 자신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네가 꼰대라고 생각했던 그 나이가 네가 됐을 때 너도 똑같이 개새끼가 됐을 확률이 높다. 막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저의 액션은 저 오늘 또 좋은 분을 만나러 가요. 신태순 작가님 뵈러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또 에너지 받고 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안 아프기를 바라면서 네네.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접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네. 1980년 오늘이 12월 12 사태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요거 그러네요. 때문에 군대 제대를 3개월인가 늦게 했어요. 이게 음, 12.12가 10개월이나. 원래 12월 달에 저거 해야 되는데 예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두환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2.12가 터지는 바람에 제대가 늦어진 게 나는 이제 첫 번째 기억이고 접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시대가 사실 고생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부강해졌는데 그 당시 초창기에 부가가치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무역부장이 최고야. 이 전체 지금 말하면 사라리맨으로서 제일 좋은 데가 무역부장, 수출부장이다 했다. 왜냐? 부가가치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접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생기면서부터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이 나오고 나서 외국인 접대했을 때 여권 카피를 붙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접대비가 계속 부족하는 거지,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외 접대비는 그래도 무제한 풀어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그랬구나. 보니까 굶주렸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예? 매일 밤만 되면 그냥 하려 하잖아요. 자기 그 개인 생활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사회 같은 경우도 둘째 사이는 은행 다니다가 이 접대하고 맨날 그 회식 때문에 얘가 술을 별로 잘 못 먹어. 교회도 다니고 그러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바꿨다니까.
아, 진짜요? 예, 벤처 기업 쪽으로 바꿨다니까. 그래서 아, 나와가지고 와. 어. 그래서 뭐 바꾸니까 또 와디스 해가지고 펀딩하는 회사 가서 1년 있더니 또 바꿨어. 지금 골프하는 회사로 갔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40대 이제 중반 아직 안 됐는데 초반인데 음, 보니까 직장을 한번 그만두면은 남자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바뀌는데 뭐 휴직 기간은 없었어요. 그냥 걔로 바로 연결돼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해식이 싫어서 그만두는 판인데 근데 그 당시는 국가가 이제 수출 그 하기 위해서 방법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접대를 해야 되는 줄 음, 알고 또 그다음에 음, 첫 번째는 이제 술 역사를 말하면 처음에는 기생집에부터 가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20대 말에 이제 해가지고 젊었을 때 30대 초반 때는 기생하우스 가다가 두 번째는 요정을 가는 거야. 청운각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정치인들만 가고 대통령 가고 이러는 데인데 젊은 사람이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잖아. 어? 그러니까 푸짐하고 뭐 맨날 그냥 진짜 소갈비가 먹기 싫어가 신라갈비 먹기 싫어서 내가 논노를 그만둘 때 그 정도였어요. 하루에 두 아, 개씩 갈비를 먹고 없으니까 점심 때 갈비 대접하고 저녁 때 갈비 먹고 그 아, 다음에 이제 저녁 때는 요정에 가고 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퇴근이 아침 2시고 6시 출근 이랬어. 잠잘 시간이 없었다니까 회사. 그 정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수출 여건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뭐 술을 잘 못하든지 이런 거였든지 아니면 영업 쪽에 있었으면 접대가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음, 해외는 또 해외 나름대로의 매너가 있는데 진짜 국내는 진짜 욕 나올 정도로 나와요. 수준이 낮았다니까 접대 받는 맞아. 사람이. 어? 그러니까. 지가 무슨 양반이고 상관인 것처럼 막 이렇게 부린단 말이야. 막 시키고. 음, 그 예를 음, 들어서 우리 회사 뭐 부장한테다가 뭐 술 처먹고 이제 취해가지고 뭐 무슨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막 시키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저기 술 잘 못 먹고 이제 그게 안 좋았던 사람은 그 사람처럼 욕이 나오는 거지. 음, 응?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맞아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았고 지내왔는데 좀 지나서 보니까 그런 욕이 나오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적인 게 완전히 지금하고 좀 다르니까 지금도 명 남아 있을 거야. 이 좀 보수적인 조직은 벤처 기업 쪽은 그런 게 없겠지만은 그래서 한번 접대가 나와서 전공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해외 세일즈 마케팅 담당 했으니까 음. 그죠? 아니, 뭐, 접대가 아예 하면 안 된다. 뭐,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막, 진짜, 제될 때까지 마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바이어가 좋은데 바이어가 핑계를 대는 거지. 집에 늦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 음. 해외 바이어 접대를 하니까. 그리고 또 맞아, 맞아. 젊었잖아. 음, 이쪽이 접대하는 팀들이 젊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좀 갈비 같은 거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자기가 또 좋아가지고 끝나고 음, 나서 12시까지 접대 끝나고 나서 2시까지 직원들끼리 또 회식하는 거야. 옛날에 그랬어요. 80년대, 90년대.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지금도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응? 응? 그리스님 뭐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접대. 있을 거야, 아마.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접대라는 그 표현 자체가 솔직히 약간 거부감이 되잖아요. 접대 이렇게 하면. 근데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접한다는 뭔가 뜻이야, 이렇게 원래. 손님 맞아, 대접. 맞아. 네, 맞아, 맞아. 음. 근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리를 갖고 뭐 그런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도 해봤지만 그게 사람이 술이 들어가고 막 그게 되면은 사람이 몸이 흐트러지고 막 마음도 흐트러지고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원래 생각을 안 했던 거 내가 이 사람 앞에서 하면 안 음, 되는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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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저도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 때는 종합상사 면접 볼 때 소주 한 병하고 저기 담배 하는가 안 피우면 채용을 안 했어요, 면접에서. 그랬다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시 쪽으로 일을 했다 보니까 완전히 그 남자들만 있는 음. 그런 협회한테 제가 그 접대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저랑
저희 그 아무래도 혼자는 안 보내죠. 그렇죠. 위에 남자 상사 이렇게 해갖고 갔는데 남자 상사가 자리를 비웠나? 그랬는데 제가 있었는데 아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해외 출장을 갔는데 저 혼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신 거죠. 근데 저한테 뭐라 그랬지? 저의 약간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말을 제 앞에서 했어요. 너는 뭐 얼굴 못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놓고. 근데 저 가만히 안 있었죠. 그 말 듣고 제가 그랬죠. 어, 야자 좀 까도 되나? 이러면서 아예 대놓고 그 사람 이름이 동배였거든요. 동배야, 네 얼굴은 뭐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냐? 이러면서 제가 진짜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술 완전 만땅, 저도 완전 만땅. 그 말 딱 듣자마자 아 씨발 더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존나 먹고 개새끼야 이러면서 진짜 막 쌍욕을 막 했거든요. 제가. 같이 하면 재밌지 뭐. 근데 그게 이제 같이 말을 까니까 오히려 뭐 나는 솔직히 이제는 별로 그럴 게 없지. 더 막 그랬거든요. 어. 근데 뭐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딱 그냥 질색이 됐어요. 음.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갑자기 접대가 아무 페이지는 폈는데 그냥 세이노에 가르치면 그게 나오길래. 그런 시대도 있었다. 이제 그래 이해하시면 되지. 맞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또 뵈서 좋네요. 어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애기 아침에 못 보내가지고, 광교